한국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개항기와 대한제국 시기 41번부터 62번까지 22문제인가요? 예, 22문제 정도 풀는데 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예, 이 단원과 관련된 문제 힘차게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나와주세요. 다음 주장이 나오게 된 집중적인 시대적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래요. 우리에게 이웃 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리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일 뿐이다. 남의 노예가 되고 남의 신첩이 된다면 살았다 하더라도 죽는 것만 못하다. 최익현의 포고 팔도 3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익현. 이웃의 인데도 뭐예요? 이웃하고 이제 절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나라가 없다. 임금이 없는 것이다. 바로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을사늑약과 관련된 것이죠. 1905년에 1번 일본의 강제 병합 체결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관계없죠? 네, 조선 총독부 1910년이기 때문에 2번 을미사변을 계기로 개혁을 단행하여 단발령을 실시하였다. 3번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을사지역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네, 바로 이거네요. 네, 다른 밑에 보기는 뭐 안 읽어봐도 될 것 같고 정답 3번. 자, 42번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 여지승남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있다. 네. 2번 조선 숙종 때 안녕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 독도 포함해서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네, 그렇죠. 3번 19세기 말 조선 정부는 울릉도 경영에 적극 나서면서 타지 주민들의 울릉도 이주를 금지하였다. 왜 금지를 합니까? 네. 금지하면 안 되잖아요. 영토의 어떤 주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4번 대한제국기에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관할구역으로 석도, 독도를 함께 규정했다. 그렇습니다. 네, 정답 3번. 자, 43번 다음 내용이 반포된 시기를 연표해서 바르게 고른 것은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제국이다.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다. 제3조 대한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대한국 국제죠? 이제 여러분들 자동번호로 여러분들 이거 들어올 겁니다. 1899년도에 있었으니까 언제 어디 독립협회의 이유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골라야 됩니다. 네, 정답 4번. 44번 다음에 제시된 개혁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한 것은 청과의 조공관계 청산, 인민평등실현, 해상국협파 재정의 일원화. 너무 잘하는 뭡니까? 갑신정변이죠. 1884년도에 갑신 정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정답 4번이네요. 네, 45번 다음은 1876년 개항 이후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조약의 내용입니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조선과 미국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핍박을 받을 경우에 분쟁을 해결하도록 주장한다. 이것이 이제 거중조항.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거중조항 내용이죠. 이게 1882년도에 청해알선으로 미국과 수교했던 그런 내용이고,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로 조선 국민의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강화도 조약이네요. 그렇죠? 영국 군함은 개항장 이후에 조선국 국내에 어디서나 정박할 수 있고 선원을 상륙할 수 있게 된다. 같은 해에 미국 다음에 영국이 우리나라와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힘이. 리을 일본 공사관에 군인 약관을 두어 경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조선국이 부담한다. 일본 공사관에 군인을 약관을 두어, 이게 이제 재물포 조약이죠. 재물포 조약입니다. 1882년도에 재물포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뭐 일어났죠? 이모군란이 일어난 것이죠. 그럼 맨 처음에 뭐 골라줘야 돼요? 니은 골라줘야 됩니다. 근데 보기를 딱 보니까 전부 다 니은이네요. 그죠? 예, 전부 다 니은이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해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고요. 그 다음에 제네퍼 조약,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수교를 맺는 그런 내용들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 한두 문제씩 놓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사에서 아주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여러분들이 비교 우위에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자꾸 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기 뭡니까? 연도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흐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흐름 파악하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맞잖아요, 여러분들. 흐름 파악. 맨 처음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김홍집이가 저기 어디 갔다 왔습니까? 2차 수신사로 일본 갔다 와가지고 황춘sen의 조선칭략을 가져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각지의 유생들이 영남만인소 상소문을 올리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종과 명성황후 그 정권이 개화 정책을 추진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 계속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별기군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모군란 이후에 제네퍼 조약 당연히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아까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과 수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흐름 파악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 46번. 다음은 간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1909년 일제는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여 남만주의 철도 부속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지들 멋대로. 네. 2번. 조선과 청은 1712년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국경으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요거 사실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백두산 정계비는요, 이 문제 좋지 않습니다.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3번. 통간부 설치 후에 일제는 1906년 간도에 통간부를 출장소를 두어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였다. 이게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이게 1907년이에요. 7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으로 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4번.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902년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관리사로 이 법률을 임명하는 한편 이를 한국주재 청구공사에게 통고하고 간도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맞는 얘기죠. 제가 2번이 왜 틀렸다고 했냐면 백두산 정계비는요, 조선과 청나라가 같이 세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청나라가 그냥 세운 거예요, 지들 멋대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예요. 2번도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단지 연도가 틀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번을 정답으로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약간의 보기 3번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간도 협약 당시에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해 줬는데 왜 지들이 통간부에서는 또 간도를 한국 걸로 인정해 줬지? 왜 그랬냐면 청나라와 조선이 여기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둘이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걸 일본이 바라지 않았어요. 대신 일본이 조선 대신 들어가면서 청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가지고 교섭을 하고자 하는 포석을 깔아둔 겁니다. 포석을 깔아두고 2년 뒤에 야, 그럼 이거 너네가 그냥 가져버려. 대신 우리가 철도 놓게. 이렇게 하려는 수작이었다는 얘기예요. 참 이거 일본 애들 참 47번 갑니다. 47번. 우리 역사 속에 제주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약간 심화적인 문제죠. 1. 원래 탐나라고 불렸는데 고려시대에 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네, 고려 희종 때였습니다. 네, 맞고요. 2번. 삼별초는 광군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 섬을 버리고 진도로 옮겨졌다. 진도에서 제주도로 간 것이죠. 네. 3번. 장보고는 완도의 청해진 이곳에 혈구진을 세워 해상 세력을 형성했다. 혈구진은 강화도에 세운 겁니다. 제주도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4번. 9월 말 영국 함대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이곳을 무단 점령했다. 이 거문도죠. 네, 정답은 1번인데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는 데는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 제주도가 우리의 영토로 편입이 된 것이 고려 시대 때 들어가서야 제주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실 이때도 편입된 건 아니죠.
예, 편입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제주도가 우리의 영토화가 확된 거는 숙종 때 들어가서 고려 숙종 때 들어가서 우리의 영토가 돼버립니다. 문서상으로. 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8번. 대한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대한국 국제는 입헌군주제를 추구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국 국제는 강력한 황제권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전제군주제예요. 틀렸습니다. 2번. 9번 신참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양전사업 실시했다. 네. 3번.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 진위대를 대폭 증강하였다. 그렇죠. 4번. 간도 지방에 이주한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했다. 그렇습니다. 정답 1번. 49번. 다음 중 가보개혁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만으로 묶인 것은 가보개혁. 기억. 왕실과 일반 행정이 제도적으로 분리하게 되었다. 이거 가보개혁. 가보개혁에 따른 변화가 아닌 것만으로 묶인 거. 맞는 얘기죠? 예, 왕실 사무와 또 그다음에 무슨 사무죠? 행정사무, 정치사무를 분리하게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이 있었죠. 공로비가 해방되고 노비 세습제가 철폐되었다. 공로비하고 순조 때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은본위 화폐제도와 조세 급납화가 실시되었다. 이거 맞는 얘기죠. 네, 가보개혁 때. 행정국과 사법권이 분리되어 재판소가 설치됐다. 2차 가보개혁 내용이었고요. 군비 강화를 위해 오군영이 다시 설치되었다. 이거 절대 아니죠. 오군영이 다시 설치된 건 흥선대원군이 이모군란 때 했던 것입니다. 원래 개혁을 하면서 고종이 원래 오군영을 갖다가 이영 체제로 바꿔버렸잖아요. 무이영 장어영. 네. 그러니까 장어 먹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이모군란 때 잠깐 집권하게 되면서 오군영 체제로 부활을 시켜서 버렸습니다. 정답 2번. 50번. 근대에 설립된 학교들을 설립된 순서대로 바르게 내라는 것을, 야, 이런 것들 이제 머리 아프고 뭐 저기 할 거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처음과 끝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일 먼저 최초의 근대적 강습기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동문학입니다. 동문학. 그죠? 동문학. 예, 동문학. 그 다음에 최초의 또 뭐가 있습니까? 사립학교가 있었죠? 이게 원산학교예요. 최초자.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맨 뒤에 있는 학교들 가운데서 맨 뒤에 그 배열된 학교 중에서 제일 나중에 생겼을 만한 학교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신민회에서 만든 오산학교가 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1907년이죠. 1910년에 우리나라가 뭐가 됐으니까, 국권을 빼앗겼으니까 그 전까지 이제 학교들 막 세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이제 뭐 그 외국인 선교사들인가 독립지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세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51번.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개혁 주장 중 가보개혁에서 실시된 분야는 신분제잖아요. 뭐 신분제. 국방 강화, 가보개혁 하지도 않죠. 농민에게 토지 분배 하지도 않죠. 지방관에 관한 축소. 네, 이거를 뭐 갑신정변이나 동학농민 운동에서 굳이 막 그냥 실시하고 그랬던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2번. 평등사회로의 이행과 관련된 개혁안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앤다. 동학농민운동의 주장이고요.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제정하여 재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한다. 갑신정변이죠. 문벌과 양반,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고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뽑았을 것. 공사노비의 법을 혁파하고 이제 완전히 신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가보개혁이죠. 그러면 나가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자, 수술 풀리고 있어요. 또 다시 나왔습니다. 간도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1. 토문강은 두만강이다. 이거는 걔네들의 주장이잖아요. 걔네들의 주장. 이거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백두산정기의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으로 규정하였다. 네. 19세기 중엽 이후 북쪽 농민들이 간도에 진출하였다. 네.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일본이 만주의 이권을 얻으려고 청에 할양했으나 불법행위다. 당연한 거죠. 정답 1번. 54번. 다음의 내용과 관계없는 것. 1905년 이후 자강계열 민족운동, 민중계몽, 근대교육, 산업개발, 국학연구, 언론활동, 독립운동기지, 국원회복운동. 야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관계없는 거 신민회 당연하고요.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때에 1927년도에 좌우 합작으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대한제강회, 네 그렇고요. 대한멸신보, 그렇죠. 정답 2번. 55번. 다음 중 갑신정변을 근대국가 수립과 근대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항은 제2조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운다. 네 그렇죠. 근대적으로 가는 거죠. 예, 인민평등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제5조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취죄한다. 제8조 시급히 순서를 설치하여 도적을 방지한다. 제12조 모든 재정을 호조해서 관할한다. 네, 이거 좀 약간 좀 애매하긴 하는데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할 때에 근대국가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할 때에 바로 이제 사람들의 권리가 인권이 올라가는 거 그것을 골라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56번. 대한제국 수립 후 수립 전후 과정에 대한 순서를 바르게 내라는 것은 네.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설립, 대한제국 설립, 독립협회 해산, 대한국 국제법법. 이거네요. 여러분들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독립협회보다 독립신문을 먼저 세웁니다. 먼저 만들어요. 이거 꼭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정답 1번이네요. 네. 자, 57번. 다음 글의 비추신 부분에 대한 근거로 적절하지 못한 것. 흥선대원군이 집정한 1864년에서 1873년까지의 10년간은 대내외적으로 격동의 시기였다. 대원군 정권의 성격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 견해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견해는 대체적으로 대원군을 대외적 위기가 결단력 있게 대응하고, 그렇죠. 국내 정치 부패에 과감히 대처하였으며 조선사의 문제점을 고치려고 했던 실천력을 가진 개혁가로 보고 있다. 부정적인 견해는 대원군이 세계 정세에 어둡고 봉건제도의 체제적 위기를 국왕의 전제권 강화라는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 격퇴,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대외적 위기 결단력 대응. 네, 맞는 얘기죠. 2. 세도 가문 축출과 인재 고르게 등용. 맞는 얘기죠. 국내 정치 부패. 그래서 노론 또 안동 김씨 이런 애들을 몰아내고 남인들 같은 사람들도 등용하고. 네, 맞는 얘기고. 재정의 일원화와 문벌 폐지. 재정의 일원화와 문벌 폐지.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이런 거는 재정의 일원화 같은 경우, 문벌 폐지 같은 경우 갑신정변에서 수정했던 내용입니다. 통상수교 거절 정책과 천주교 탄압. 그죠? 이건 실정이란 얘기죠. 네. 의정부와 삼bun구 기능 강화와 대전의 통편찬.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좀 거꾸로 된 착오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선대군이 했던 정책들 가운데서 정답은 일단 3번인데 조선사의 문제점을 고치려 했던 그런 좋은 점들이 뭐가 있으면 서원철폐라든가 호포제 실시, 양전사업, 사창제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답은 3번. 자, 58번.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한국을 재정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짊어진 외채는 총 1,300만 원이나 되어 상환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 힘으로 국채를 상환하고자 경제적 구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국채보상운동 1907년도에. 자, 1번 총독부의 강교한 방해로 인해 좌절되고 말았다. 총독부가 아니라 총독부는 우리가 국권 강탈 당하고 나서 생긴 기관이니까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통감부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게 틀렸고. 2. 일본 상품을 배척하고 국산품을 애용하자. 이것은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 3번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협동하여 추진하였다. 역시 1920년대 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 4번 대구에서 개최된 국민대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바로 이거죠. 국채보상기성회가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 5번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응하여 상인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이제 상권수호운동입니다. 상권수호운동. 그래서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정답은 4번. 자, 59번. 다음은 19세기 후반 외국과 맺은 불평등 조약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 자, 1번 최초의 불평등 조약은 1876년 일본과 맺은 조일수호조규, 병자수호조규, 즉 일명 강화도 조약이다. 예, 맞습니다. 2번 일본과의 조약부터 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어
이후 서구 열강이 조선에서 동일한 이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과 때문에 최후국이 아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미국하고 조약 때문에 최후국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또 최후국 대우가 뭐라는 것도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알으셔야 됩니다. 최고의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최고의 혜택을 어떻게 줍니까? 그냥 무작정 다 끌어다 줘요? 그게 아니라 앞에서 어떤 나라랑 어떤 조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앞에 맺은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수준에 맞는 걸로 다른 조약하고도 이렇게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최애국 조약이에요. 자, 4번, 3번이군요. 외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외국의 경제적 침략이 쉬워졌다. 그렇죠? 4번, 시외법권을 이용함으로써 주권의 일부를 상실했다. 네. 5번, 개항장에서 외국 화폐 사용이 허용되었다. 일본 화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0번.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의 내용상 공통점인 것은 공통점. 여기 공통점 뭐가 있습니까? 신분제도 개혁. 네, 신분제 폐지 주장. 네, 맞는 얘기죠. 토지제도 개혁. 토지제도는 동학농민에서만 합니다. 여러분들 지조법을 개혁한다. 지조법 이렇게 나오는데 지조법은 여러분 토지제도가 아니라 뭐 조세제도예요. 조세제도. 네. 근대적 의회제도. 이거 갑신정변이고 재정이 일어나 역시 이제 갑신정변, 갑오개혁. 네. 갑신정변, 갑오개혁 다 하네요. 청과 사자관계 청산 이것도 갑신정변, 갑오개혁.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1번. 다음 중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에서 의결한 헌의 6조와 관련 없는 것은 헌의 6조.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 것. 네. 피고인에게 인권을 존중할 것. 그렇습니다. 3번.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시한다. 이거는 홍법 14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홍법 14조 제2차 갑오개혁 때 국가재정은 탁집에서 정관한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 정답. 자, 62번. 다음 중 을사조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과 거리가 먼 것. 제2차 영일동맹. 네, 그렇죠. 헤이그 밀사 사건. 이것은 을사조약 때문에 고종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 세 사람의 특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 겁니다. 가스라 테프스트 미리약 일진회 활동, 1904년에 활동했던 친일파들의 조직이죠. 얘네들이 열심히 나라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가 개항기와 대한제국 시기, 격동의 시기와 관련된 문제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암울한 시기에 또 우리가 또 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네, 일제강점기. 그러나 저는 일제강점기라고 하지 않고 독립운동기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의 멋진 모습들 다음 시간부터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